여러분, 강력한 과학 이론 하나가 우리를 아주 깊은 철학적인 여행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던져보는 질문이 있죠? 아,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걸까?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과학은 여기에 대해서 좀 냉정한 답을 내놓곤 해요. 뭐냐면, 원래부터 정해진 의미 같은 건 없다는 거죠. 이런 대답을 들으면 진짜 허무해지기 쉽죠. 그런데 바로 그 과학, 그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한 줄기 희망을 찾아낸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생명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 거죠. 바로 최재천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최재천 교수님의 이 여정은 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바로 그 유명한 책이죠.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처음 만나게 되면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교수님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세요. 밤새 책을 읽고 새벽에 창밖을 보는데 자욱했던 안개가 싹 걷히면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복잡했던 세상의 원리가 한순간에 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엄청난 깨달음의 순간이었던 거죠.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때부터 세상을 보는 새로운 안경을 쓰게 되신 거예요. 교수님은 이걸 유전자 렌즈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모든 걸 유전자의 관점에서, 진화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 렌즈가 교수님에겐 세상을 명쾌하게 보여줬지만 다른 사람들, 특히 학생들에겐 엄청난 충격과 절망을 안겨줬다는 거예요. 어떤 도전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강의가 끝나면 학생들이 막 울면서 찾아왔대요. 교수님, 우리가 그냥 유전자를 실어 나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이렇게 물으면서요. 정말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이기적 유전자가 던지는 가장 큰 허무함의 핵심이에요. 나는 유전자를 위한 생존 기계일 뿐인가? 우리 존재의 의미를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는 정말 강력하고도 불안한 질문이죠. 그래서 최 교수님이 나중에 리처드 도킨스를 직접 만났을 때 이 고민을 털어놨어요. 당신도 이런 반응을 겪느냐고요? 그랬더니 도킨스가 늘 겪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런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더 읽고 더 생각하면 저처럼 마음의 평화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하고요. 맞습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이야기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최재천 교수님은 바로 생물학이 그 너머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생물학은 그냥 물리학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 시스템은 그냥 부품들을 합쳐놓은 것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학이 아무리 원자 하나하나를 설명해도 생명 전체가 보이는 행동까지는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일련성 쌍둥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전자는 100% 똑같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죠. 성격도 다르고 선택도 다르고요. 이건 유전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허무함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창발이라는 정말 놀라운 현상이에요. 이 창발이라는 게 뭔지 최재천 교수님이 드는 비유를 들으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간세포를 막 모아두면요. 그냥 간 덩어리가 될 뿐이에요. 그런데 심장세포는 어떨까요? 이걸 모아두면 놀랍게도 세포들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쿵, 쿵 하고요. 개별 심장세포 하나하나는 이런 박동을 못 만들거든요. 근데 얘들이 모이니까 갑자기 박동이라는 전혀 새로운 속성이 생겨난 거죠. 이게 바로 창발이에요. 부분의 합보다 더 위대한 전체가 되는 것. 그 통일된 심장 박동이 바로 창발적 속성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창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삶의 의미와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게 어떻게 허무주의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과학이나 철학은 세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보통 자꾸 쪼개고 쪼개서 가장 작은 단위, 원자나 유전자 같은 걸 들여다보는 방식에 익숙했잖아요. 그런데 최재천 교수님은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생명처럼 복잡한 걸 이해하려면 그렇게 쪼개기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부분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전체, 그 창발적 속성을 봐야 한다. 이걸 바로 생물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생각은 우리를 마지막 가장 도발적인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혹시 우리 삶의 의미라는 게 애초에 어떤 유전자나 원자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을 이루는 30조 개의 세포, 우리의 뇌, 그리고 우리가 맺는 수많은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비로소 생겨나는 그런 창발적 속성 그 자체일 수는 없을까요? 어쩌면 의미는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해 만들어져 나타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기적 유전자가 줬던 그 허무함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의 시작점, 바로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